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검찰로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네. 뭐 기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엮어서 집어넣어야죠. 굴비꾸러미 엮듯이 집어넣어야죠. 지금 이재명은 그 방탄복 세 벌 입고 예. 예? 국회의원하고 당 대표 되고 또 당원 바꾸고 방탄복 세 벌이나 입고 거기다가 또 버티기 출두하라면 출두 안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물타기 적반하장 물타기 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방탄특검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전원 일치해가지고 전원 참여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발의가 될 거예요? 이게 특검 사관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과거에 다 수사했던 거고 대부분은 무혐의로 나온 거고 물론 논문 뭐 표절이나 뭐 경력 거짓말한 거나 이런 거는 수사가 더 돼야죠. 저 밝힐 건 밝혀야 되지만은 이거를 100여 명 그 최순실 옛날에 특검 국정농단 특검하던 인원만큼 특검이 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몽둥이 휘두르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또 특검법에 민주당 보면은 특검 검사들을 한 게 아니라 공수처 검사들을 했어요. 예, 검찰 못 믿겠다고. 과거에는 조국 때는 그렇게 검찰 하다가 예? 공수처는 지금 김진욱이 예.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때 자기들 사람으로 다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땡. 한심한 놈들이죠. 그리고 또 뭐 특검 검사를 2명을 민주당에서만 추천하겠대요. 원래 특검은 여야가 한 명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진짜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여기는 범죄소년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방탄범죄단으로. 방탄소년단, 방탄범죄단. 방탄의원, 방탄의원. 방탄고발, 네. 방탄특검.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방탄조끼를 3벌, 4벌 입고도 그게 이제 부족해갖고 불안하니까. 또 그냥 방탄으로 가네요. 네.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이 이 특검법에 또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이 특검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응천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과유불급이다. 네. 너무 지나친 것이다. 또 당시 사실은 특검법은 이미 김영민 의원이 그 황운하랑 해갖고 13명이 내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우상호였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 그거 조금 뭐 개인 발의 아니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특검 그거는 좀 그렇고 뭐 국정조사 선에서 국감도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갑자기 특검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뭐 추석 때 지금 추석 밥상의 화제가 이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좀 발족하고 하면은 추석 밥상에 국민의힘 얘기보다는 이재명 얘기가 더 많이 올라가고 김혜경 법인카드 도둑질한 거 이런 게 화제가 올릴 것 같으니까 물타기 하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특검을 발의를 한다고 한들 예. 이게 뭐 특검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은 할 수도 없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에요. 거기 넘을 수가 없죠. 안 까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호객행위고 이 방탄 이재명 지키기 위한 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냉정하게 지성적으로 잘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경호실로 전락했나?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이 로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실 뭐 다 이런 상황이 올 걸로 예견을 했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른
윤영찬, 네.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니까 대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도 다 이 특검법에 동의를 했다니까. 그래갖고 도장 꽝꽝 찍어줬다니까. 역시 공천이라는 게 무섭게 그렇죠. 무섭네요. 이재명 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년 한 반도 채 안 남았는데 자기 총선이 거기에 공천 숟가락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왜 방송 나와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특검에 다 도장 찍었잖아요. 완전 위선자들이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이죠. 나와서는 또 그렇죠. 옳은 소리만 하고. 그렇죠. 안에서는 숨도 못 쉬고. 옛날에 왜 금태섭 의원이 좀 옳은 소리 한번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걸 예. 반면교사를 지금 그렇죠.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그냥 확실하게 잘라버리니까 네. 아 자칫하면 나도 잘리겠구나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거죠. 예. 예.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을 했는데 네. 원래는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또 놀라가지고 틀렸구나 해갖고 윤석열로 바꿔서 네. 지난번에도 그 허위사실 공부죄 공수처에다 내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공수처는 소관이 아니죠. 소관이 아니니까 또 중앙지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렇죠. 철저히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연달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고발 장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발도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해외 그 나통가 갔을 때 뭐 목걸이가 뭐 신고 안 한 거다 뭐 이거 했는데 그게 고발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설사 고발이 됐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수사받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쇼라고 봐야죠. 예. 김정숙의 옷값부터 그러면 그렇죠.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따지고 보면 노무현도 저 마누라가 저 박연차한테 뇌물 받고 저렇게 부엉이방에서 뛰어내린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마누라 탓이고 예. 김정숙도 뭐 대통령 전용기 끌고 인도하고 뭐 돌아다니고 온갖 명품 옷 입고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 말이 안 나오게 더 이상 이 국민들이 실망시키지 않게 말이 안 나오게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와대도 좀 개편했잖아요. 대통령실도.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뭔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청와대 개편을 했는데 네. 어제 TV 조선 네. 앵커 네. 그 코멘트를 보니까 네. 아래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다. 네. 그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행정관 50명이 나갔거든요. 예. 아래 사람들 치료 할 사람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해외 출장 가면은 거기 대사관에 근무하는 참사관들이 있어요. 예. 참사관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는 나라로 해서 비참하게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참사다, 참사관이다 하는데 지금 행정관이 다 참사가 돼 버렸어요. 50명이나. 그러니까 모든 혁신이나 개혁은 위부터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위는 그대로 있고 수석 한 명 뭐 홍보 수석인가요? 그거 조금 옆으로 빼고 그것도 날린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밑에만 그렇게 주구장창 날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게 개혁인가 혁신인가 쇄신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원래는 뭐 6개월 내에 판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1년인가. 그런데 이게 또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선거법 그렇죠. 위반이나 뭐, 이런 거. 예.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당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은 뭐 이재명이는 그 금배지는 그대로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금배지도 날아갑니다. 예. 당 대표도 날아가고 예. 또 저 민주당은 돈도 뭐 400 얼마를 예. 내야 하는 그런 예. 상황이 오지만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그렇죠. 걸리거든요. 재판하는데 뭐 계속 끌겠죠. 예, 또. 끌다 보면은 뭐 내후년 총선 이후까지 그 흘러갈 거예요. 갈 그리고 가능성이 계속 있죠. 그건 이제 정치 탄압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건데 결국은
이 대장동, 백현동이라든가 이 본체 수사에서 확실함. 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죠. 압박을 해야만이 이재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재판 중에 김문기 처장하고 뭐 찍은 사진도 많고 호주 가서 골프도 같이 쳤다는데 모른다고 한 것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건 거짓말한 거는 맞아요. 근데 아느냐 모르냐의 기준이 뭐냐?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잘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그때는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또 말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다 모른다가. 예? 그리고 백현동도 국토부가 협박했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국토부에서 공문 왔다 갔다 한 건 있죠.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게. 나는 근데 공문만 보면은 울렁증이 있다. 예? 이재명이가 법원 가서 장난 많이 할 겁니다. 예? 초과이 대장동도 초과이 환수 조건 뭐 허위 공표했다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조금 헷갈렸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깜빡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 박사님 말씀대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돈 갖고 확실하게 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한 거 갖고는 이 법원을 지금 법원도 완전히 저 이재명 파가 많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대법원 권순일인가? 그 원래 권순일이가 그 짓거리 안 했으면은 봐주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벌써 골로 갔어요. 대법원에서 봐줬잖아요. 경기지사는 그냥 뭐다가 대통령 운운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권순일을 대장동에 김만배 가서 몇 번 만나고 그 뇌물 챙겨주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을 왜 감옥에 안 넣나 모르겠어요. 권순일 같은 놈을. 나는 대법관이 그 짓 했다는 거는 정말 분노해요. 권순일이 김만배하고 8번 만났다는데 뭐 안 만났다고 하니까 김만배는 이발소 갔다니까 같이 이발소 가서 쑥덕쑥덕 했나요? 참. 어쨌든 뭐 이재명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라는 산을 검찰이 넘지 못하면은 사실은 검찰의 신뢰랄까 존재 자체가 조직의 명운이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제일 중요한 게 공정과 상식 아니겠어요?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게 범죄자 잡아내는 거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기대만 못한 것도 이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잘못한 범죄자들을 쓸어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있죠. 그렇습니다.